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 아연 중독 케이스, 카페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 글로 적었던 내용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카톡으로 이제 원장님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요 색깔이 약간 초콜릿 색깔도 나고 약간 다크 브라운, 이제 이런 색깔이 있는 경우는 이제 뭐 빌리루빈, 빌리루빈 요증이 좀 심한 경우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themoglobinemia가 있어가지고 메themoglobin 유리아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화 중독성 융혈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 메themoglobin이 일부 헤모글로빈의 일부가 이제 산화가 되어서 메themoglobin 산소는 운반할 수 없는 메themoglobin이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요에서 이제 관찰이 되면은 이런 비슷한 색깔의 요 색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빈혈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환자가 이제 빈혈이 있다 이럴 때는 항상, 빈혈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레디올러지 영상 촬영을 하셔가지고 혹시 이제 위내에, 위나 장내에, 특히 이제 위죠, 위내에 이물이 있는가, 이물이 있는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이제 재생성이 없는 경우에도요,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응급으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아직 재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아연 중독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이제 랩으로 의뢰된 케이스 중에 이 양파를 섭취했다고 하는 이제 용혈성 빈혈 환자가 있는데, CBC 검사에서 아직 재생이 충분하지 않은 검사 결과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도말 표본에서는 다수의 편심 적혈과 관찰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리 페이지에 이제 내원하게 되면은 재생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빈혈이 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아연 중독인 경우는 뭐 구토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빈혈은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방사선 검사는 이제 기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꼭 소화기 방사선 촬영을 하셔가지고 이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BC인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7일, 8월 7일에 이제 아마 뭐 그냥 헬스 체크업으로 이렇게 내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570만 개 이렇게 있었는데, 10월 22일, 이제, 그렇죠? 8월 7일 내원했다가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응급으로 온 것 같은데, 빈혈이 상당히 심합니다. MCV는 68.7이고요. 예, MCV가 그때보다는 살짝 좀 증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MCH하고 MCHC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 가지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용혈이 있다는 얘기죠. 용혈이 있다는 얘기인데, 용혈이 있을 때 검사 오류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기계는 헤모글로빈을 측정할 때 이게 프리 헤모글로빈, 용혈이 돼서 혈장에 있는 이 프리 헤모글로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혈구를 이제 용혈을 내서 나오게 되는 헤모글로빈하고를 이제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혈이 있어가지고 이 프리 헤모글로빈이 있는 경우에는 요 두 가지 값이 이제 더해진 값에 이제 높은 헤모글로빈이 나오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산술 계산 값으로 나오는 MCH라든지 MCHC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검사 오류인데, 용혈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MCH하고 MCHC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면 같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은 MCH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데 뭐 MCHC가 뭐 레퍼런스 레인지를 벗어났다, 이런 경우 MCH도 증가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CHC는 참고 범위 안에 있지만 MCH만 증가된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고, RW는 너무 높아서 그런가 이렇게 오류 패턴이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망적혈구는 뭐 거의 이제 중간값 정도, 그죠? 중간보다 약간 부족한 거. 그러나 뭐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건강할 때의 수치랑 비교해 보면은 좀 증가된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응급으로 이제 급하게 내원해서 이제 재생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8월 7일 날 건강할 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점이 참 좋은 거죠. 건강할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세망적혈을 비교하니까 재생 전 단계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MCV도 증가,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MCV도 증가가 됐고, 그때보다 세망적 혈구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생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IRF, 요즘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한 IRF, 이머추어, 예, 이머추어 레티큘로사이트 프랙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 중에서 좀 더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세망적 혈구가 이 정도 파퓰레이션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신호가 강한 갓 만들어진 미성숙한 적혈구의 분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IRF가 뭐 한 30% 이상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재생은 시작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WBC도 증가가 됐습니다. 밴드도 의심이 된다고 하네요. 도말표는 보면 될 것이고 림프사이트가 좀 높네요. 자, 이 장비에서 이 림포사이트가 이게 과연 림포사이트일지 뉴트로필지는 한번 좀 도말표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모노사이트는 이렇게 이제 뭐 염증이 있는 경우에 급성이든 만성이든 간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도 많이 증가가 됐네요. 이제 소모가 있으면서 보상성으로 만드는 경우는 혈소판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 데이터, 뭐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게 참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결과지에 이렇게 옛날 건강할 때의 데이터하고 이렇게 환자로 내원했을 때의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한눈에 딱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빈혈이 심해졌고 MCV 증가, 그 다음에 세망적 결구의 증가를 통해서 환자를 판단하는데 재생성을 판단하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말법은 사진인데요. 초점이 좀 잘 안 맞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렌즈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언뜻 봤을 때는 그냥 구상적 혈구처럼 보여요. 그렇죠? 언뜻 봤을 때는 구상적 혈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농업적 혈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로필도 있고 모노사이트, 단익구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밴드 같은 세포도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돌 조체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죠. 많이 아쉽습니다. 렌즈가. 이제 요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그냥 구상적 혈들이 증가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빈혈도 지금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IMH도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농축돼서 진하게 어둡게 염색되는 적혈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IMH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장님이 영상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이물이 있는 거예요. 위에 이물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목걸이에 다는 이 펜던트였습니다. 펜던트. 자, 이런 데에 보통 이제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위내에서 아연이 흡수돼서 이렇게 이제 산화중독성 융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 위 영상 검사는 아주 기본으로 항상 실시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 구상적 혈구를 봤는데 이게 그럼 딱 구상적 혈구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상적 혈구가 생기는 것이 보통 이 산화중독성 융혈성 빈혈인 경우는 익센트로사이트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익센트로사이트에서 이 멤브레인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피크노사이트, 피크노사이트라고 생기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현미경에서 볼 때는 스페로사이트하고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요즘 또 이론 중에 하나는 이 아연 중독의 그 패스피지올로지가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면역 매개성의 디스트럭션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뭐 아예 스페로사이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죠. 이게 이제 도말 사진을 이제 잘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아연 중독이 있는 경우 보면은 보통 이렇게 피크노사이트 또는 이제 뭐 구상적 혈구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IMH로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 반응이 없어서 다시 또 이제 환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내 이물을 발견해가지고 또는 뭐 이전 히스토리 중에서 이제 이물을 제거했던 이력 뭐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아연 중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마를 표본해서 어떤 이제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 꼭 이 위내 이물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요. 좀 뭐 어떤 최대한 살펴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뭐 이렇게 돌출된 거는 그쵸. 하인즈 바디 같은 느낌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게요. 네, 하여튼 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아연 중독에서 이렇게 스페로사이트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포트를 보면은요, 레포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12년인가에 나왔던 논문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한 20% 환자에서 이때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19마리인가에서 20%니까 꽤 빈도는 높은 거죠. 아연 중독 있는 환자의 한 20% 정도에서는 스페로사이트가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부분 정도는 typically mild하다. 그래서 선지한 스페로사이토시스가 관찰된다 그러면 IMH를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2012년도에 레포트된 게 있는데 네. 그러나 또 이제 최근 논문을 좀 서치를 해보니까요. 또 이렇게 수의 응급 파케이지에서 이제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맥스 스트렝스라고 하는 이렇게 기저귀 크림, 네, 기저귀 크림이 있는데 이 기저귀 크림에 함유된 물질이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함유된 농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 신체적인 위해를 유발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환자는 이제 어떤 환자였냐면은 지금 이제 응급으로 이제 내원을 했는데 일주일간 매일 이렇게 발라줬다고 하네요. 했는데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다수의 스페로사이트, 그 다음에 아주 활발한 재생빈혈, 그리고 아연 농도를 측정했는데 아연 농도가 상당히 높게 증가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크림 같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이렇게 아연이 함유된 경우에도 이렇게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아연 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여기 그렇죠. large numbers of spherocyte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large numbers of spherocyte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연 중독에서. 그래서 이제 구상적 결과 이제 도말표본을 어떻게 하든지 먼저 본 경우에 구상적 결과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내 이물이 있는 이물 그렇죠 위내 이물 여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 아연을 함유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크림이라든가 어떤 약물을 이제 도포한 이력은 없는지 어떤 경우에는 또 방향제 방향제 성분이 산화중독성 용혈성 빈혈을 유발한 경우도 레포트가 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좀 자세한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또는 이제 거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좀 찾아보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예전에 올렸던 케이스를 제가 이제 글로 올리긴 했는데 좀 보충해서 못다한 설명 부분을 이제 보충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카페 링크도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